안녕하세요. 잉글리시 앤 토익 600 플러스 LC 강사 박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1강 OT 그리고 1인 등장 사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익 리스닝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익 리스닝은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1, 2, 3, 4 이렇게 총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파트 1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파트 1 같은 경우 사진을 잘 묘사하는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을 보고 문장은 볼 수 없고 들을 수만 있습니다. 문장을 듣고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6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진을 보고 사진에 어울리는 영어 단어 그리고 표현을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어울리는 단어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정답에 확실히 근접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에도 이거는 확실히 아니고 이건 확실히 아니고 이렇게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문장도 없고 A, B, C 이렇게 선택지 알파벳 3개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먼저 질문이나 응답, 그러니까 어떤 질문 혹은 평서문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을 듣고 그 문장에 대한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응답은 평서문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응답을 골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에도 그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딕테이션 연습을 통해 듣기 실력 키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딕테이션은 문장을 받아쓰고 그리고 빈칸을 뚫어놓고 또 받아쓰고 이런 연습이잖아요. 근데 받아쓸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 왜냐면 스펠링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죠. 대신 어떤 발음으로 이 단어가 들리는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뚫어놓고 이거 이 단어인가? 이 단어인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빈칸으로 뚫어놓은 단어들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나는지 북미식 발음, 영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 발음별로 또 정리를 해서 이런 발음도 내가 들리는지 저런 발음도 들리는지 확실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틀린 문제는 분석을 통해 대화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 틀렸는지, 발음을 캐치 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흐름 캐치를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흐름을 잘 캐치를 못했다면 해석은 다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속어, 그쵸? 확실히 아닌 선택지를 없애면서 정답을 찾으면 이것만 들으면 조금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도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와 선택지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읽고 어떤 내용일지 유추해 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또 좋겠죠. 질문을 먼저 읽고 대화 내용 혹은 담화 내용,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선택지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겠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뭐 질문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또 역시 딕테이션을 통해 자주 나오는 단어 및 핵심 표현, 발음 숙지하기.
우리가 하는 것은 리스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떤 스펠링인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요? 여기에 읽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어떤 단어인지 어떤 표현인지 당연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듣기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음을 체크하셔야 된다. 스펠링에서 끝나면 안 된다. 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파트 1 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어울리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요. 사진은 1인 사진, 2인 이상 사진, 사물 풍경 사진 이렇게 다양한 사진이 나옵니다. 1인 사진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겠죠. 이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동작, 옷차림 등의 상태를 묘사하는 선택지가 나오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2인 이상 사진 같은 경우 사람 수만 많아지지 비슷하지만 이 인물들의 공통 동작,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호 동작, 그리고 개별 동작, 어떤 사람 한 명, 여성이나 남성이 무언가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묘사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사진 같은 경우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겠죠. 사물 풍경 사진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진이 나올 때에는 사물의 위치, 전체적 풍경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으로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풀이 전략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듣기 전에 미리 사진을 파악하는 거. 사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들리기 전에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진이구나, 사람이 한 명이 있구나, 아니면 사람이 없구나 등등 유형을 파악하시고 또 특징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답을 소거하며 정답을 찾는다. 명확하게 아닌 것을 X 표시에 가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사진에 없는 단어가 들린다. 혹은 사람의 동작 상태를 잘못 묘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어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내용, 이게 뒤에 어떤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과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이런 식의 오답이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던가 이런 건 대표적인 오답으로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잘 들리지가 않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오답일 때에는 명확하게 이게 답이 되겠고 아니면은 오답 소거를 했을 때 둘 중에 또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정답인 것 같으면 O 표시하면서 우리가 또 들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표시를 해가면서 또 들을 수가 있겠죠. 1인 사진 한번 볼까요? 1인 사진은 등장인물의 손 동작이나 시선, 자세 등 동작 혹은 상태 묘사가 주로 정답이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죠. 사람 한 명이 나와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거, 행동, 아니면 동작, 아니면 뭔가를 착용을 하고 있다던가, 어떤 상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외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옷차림, 뭔가를 착용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선글라스라던가 아니면은 유니폼이라던가 아니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거, 명확하게 보이는 걸로 선택지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고요. 주변 환경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물이 놓여져 있는지
이 장소는 어디인 것 같은지, 뭐 사무실 같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선택지에 나올 만한 표현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컴퓨터.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것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고 컴퓨터가 앞에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램프라던가 이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나올 만한 것들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일단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성이죠, woman. 그러면 woman이란 단어가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고요. she, 그녀는 이란 단어가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작, 자세, 상태. 어디를 보고 있는지, she is looking.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앉아있죠, she is sitting. 그리고 타이핑을 하고 있죠, she is typing. 자, 뒤에 또 관련 표현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주변 사물, lamp, headset, 그리고 laptop. 이런 것들이 또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고요. 장소, 배경. 여기 뒤에 뭐가 있죠? window. 창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선택지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단어들 떠올리고 또 들었을 때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네요. 1인 등장 사진은 보기가 4개가 주어지죠. 4개의 주어가 대부분 같으므로 주어의 동작에 초점을 두고 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she is로 다 시작하는 거죠. she is. 하지만 뒤에 내용이 당연히 다를 거죠. 그래서 뒤에 동작, 무엇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상태이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들어줘야겠죠.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물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사람 이야기가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뭐 램프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창문에 대해서 문장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잘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두 경우 모두 동사와 명사, 당연하죠? 뭐 동사와 명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동사는 주로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표현할 때 비동사 ing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 형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구체적인 동작, 주변의 장소, 상황에 맞는 동작, 외형과 관련된 상태, 주변 장소의 상황이나 사물 등등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득점 팁! 우리 함께 어떤 건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작 vs 상태. 이 두 개의 사진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여성분이 어디에 타고 있습니다. 타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할 때는 boarding 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이 타고 있는 동작을 이렇게 타고 있는 동작을 묘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he is boarding 이라고 하면 이렇게 타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다. 반면 이 사진을 보시면 riding, 뭐뭐에 타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이 사람이 비행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타 있는 상태죠. 이것을 표현할 때는 riding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이 차이점이 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무엇을 타다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타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이 두 개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남자분이 옷을 입는 동작, 그쵸? 입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put on, try on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착용하는 동작을 묘사할 때는 이 표현을 써야 됩니다. 반면 이분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입은 상태지 이 자켓을 막 입으려는 동작을 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이런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wear 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건 어떤 것을 입고 있다, 착용하고 있다. 뭐 꼭 이런 수트가 아니라
이런 glasses, 안경이라던가 모자라던가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wear이란 단어를 쓰죠. 뭐 신발 등등.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착용하는 동작을 묘사할 때와 착용한 상태를 묘사했을 때랑 다른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진이 나왔는데 put on, try on으로 안경이나 수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표현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practice 문제고요. number 1. 사진을 보고 빈칸을 채운 후에 이 사진을 잘 묘사한 문장이라면 O, 아니라면 X의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사람이 나와 있나요? 네.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그죠? 자, 이 한 명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잔디 깎는 것 같다. 그쵸? 기계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주변에 풀이라던가 이런 식물들이 보입니다. 그런 관련 단어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함께 듣고 빈칸 채워보도록 할까요? Number 1. A. A man is mowing the lawn. A. A man is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mowing, mowing the lawn. 우리 mow the lawn이라고 하면 잔디를 깎다라는 표현이죠. mow the lawn. 그리고 남성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 man 맞고 그리고 is mowing, is mowing. 비동사 ing 진행하고 있는 이 동작을 뜻하는 것이죠. 잔디를 깎는 중이다. 맞죠? is mowing the lawn. 사진과 일치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B도 들어볼게요. B. A man is moving some plants. B. A man is moving some plants. 그쵸? moving. 그러면 우리 plants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plant. 이 단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a man is moving some plants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move라고 하면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a man is moving 이라고 하면 이동을 시키고 있다. 무엇을? some plants.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죠? 식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plant란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답이 될 수가 없겠다. X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C. A man is sweeping outside. C 같은 경우 무엇이 들어와야 될까요? A man is sweeping outside. 우리 sweep 어떤 뜻의 동사죠? 그쵸, 쓸다란 뜻이에요. 우리 빗자루 같은 걸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sweep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지금 이분은 뭔가를 쓸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a man is sweeping 듣는 순간 어떻게 표시? X 표시하시면 되고요. outside는 맞죠? 밖에 있는 건 맞지만 sweep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 들어볼까요? D. A man is working in the garden. D. A man is working. A man is working in the garden. 여러분이 리스닝 공부하실 때 이 발음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북미, 영국, 호주 특히 어려워하시는 거 호주 발음, 그쵸? 호주 발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북미식 발음이 더 익숙하고 어떤 분들은 영국식 발음이 더 익숙하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발음, 그 발음을 더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D 같은 경우 a man is working, working 이라고 하고 있죠. in the garden. work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일한다, 작업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 man is working in the garden 이라고 했을 때 garden? 정원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정원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동사 부분일 수가 있는데 여기도 확인을 해야겠죠. A man is working. working이라고 하면은 이런 작업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단순히 뭐 일하고 있고 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거 말고 A man is working 이라고 하면은 이런 작업하는 거 다 포함. 그래서 working in the garden까지 하면은 정원에서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문장이 선택지로 나온다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Number 2, 2번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2번 사진을 보면 사람이 한 분 계시고 여성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컴퓨터 모니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랩탑 컴퓨터, 노트북이 있고 램프도 보이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죠? 타이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외모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보면은 뭔가 정장을 입고 계시고 suit 그리고 glasses 안경 착용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A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2. A. A woman is putting on glasses. A woman is putting on glasses. A woman is putting on glasses.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왜일까요? 이거 glasses 나오고 뭐 문제 없지 않나요? woman 여성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put on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죠. 착용하고 있는 동작. 만약에 안경을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면 이 A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분은 착용이 된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A woman is wearing glasses 라고 나왔다면 이건 어때요?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putting on 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B 들어볼까요? B. A woman is reaching for a book. A woman is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reaching for a book. reach는 뭐예요? 그쵸, 이렇게 뻗는 거죠. A woman is reaching for a book 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진이면 이 선택지가 어울릴까요? 책에 손을 이렇게 뻗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답이 되겠지만 여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손의 동작 같은 것을 잘 보셔야 된다. C 들어볼까요? C. A woman is working on a laptop computer. A woman is working. 여기도 working 나왔네요. A woman is working on a laptop computer. A laptop computer. 바로 노트북이죠.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맞겠죠? A woman is working on a laptop computer. 좋습니다. D도 들어볼까요? D. A woman is looking at a screen. A woman is looking at a screen. A woman is looking at a screen. 자, 무슨 뜻인가요? 여성분이 스크린을 쳐다보는 중이다. A woman is looking at a screen. 이것도 선택지로 나온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actual tes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1번 문제고요. 사진을 보고 어떤 선택지가 정답인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듣기 전에 어떤 사진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사람은 몇 명? 한 명 등장을 하고 있고 여성분인 것 같죠? 여성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손 잘 보셔야 된다 했죠? 지금 책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 동작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변에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뭘 착용하고 있는지 반지 같은 거, 액세서리, 그리고 안경도 착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또 손에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죠?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ring 이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glasses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고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 즉 어떤 동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put on이라는 표현보다는 wear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작 같은 거, 뭐 reach 이렇게 뻗고 있는 거 그리고 뭐 hold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 is reaching for a book. B, She is assembling some shelves. C, She is sticking labels on the boxes. D. She is filing some papers. 네, 우리 같이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를 보면 She is reaching for a book. She is reaching for a book. 무슨 뜻이죠? reach for. 그렇죠. 이렇게 손을 뻗는 거. She is reaching for a book. 뭔가 어울리는 거 같지 않나요? B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e is assembling some shelves. assemble 이라고 하면 조립하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조립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모으는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Some shelves, shelves라고 하면 뭐죠? 선반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선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뒷부분만 듣고 앞부분을 파악 못하시거나 못 들었다면 어쩌면 B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shelves, 선반들이 있는 건 맞지만 뭐 선반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she is assembling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맞지가 않는다. 선반을 조립하는 그런 사진이어야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C는요. She is sticking labels on the boxes. stick 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로 우리가 쓸 때는 뭔가를 붙이다, 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he is sticking labels. 라벨링 하고 있는 거죠. 붙이는 거. On the boxes. 상상이 되죠? 상자에 이렇게 라벨링을 막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라벨지 같은 거를 붙이고 있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C가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box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boxes란 단어를 듣는 순간 이거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X 표시 칠 수 있어야겠죠. D는요. She is filing some papers. file이란 단어도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파일이 명사로 쓰일 때는 파일이죠. 파일. 하지만 file 동사로 쓰일 때는 문서 등을 정리하여 보관하다 아니면 이렇게 파일처럼 만들어 놓은 철하다 이렇게 쓸 때 file이란 단어가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he is filing some papers라고 했을 때 뭔가 서류 같은 것을 철하고 보관하고 이런 느낌의 사진이어야 되는데 서류가 아니죠. 그냥 책이죠. 뭔가 도서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거 답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A. She is reaching for a book. 너무 명확하죠. 나머지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해서 답을 맞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A가 정답이다. 그러면은 이거 명확하게 정답 일단 이렇게 찜 해놓고 나머지를 들으면서 또 X 표시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Number 2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부터 확인해 볼게요. 남성분 계시고요. 여기도 노트북 하고 계시죠? laptop computer 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여기 컵 같은 거 보이고요. 또 타이핑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복장이라던가 이런 게 특별한 거 딱히 모르겠지만 셔츠 같은 거는 착용하고 있는 상태 같죠? 뭐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wiping off a counter. B, The man is filling a cup with coffee. C, The man is typing on a laptop computer. D. The man is writing in a notebook. 자, 우리 한번 A부터 들어볼까요? The man is wiping off a counter. 자, wipe off 라고 하는 표현. 뭔가를 정리하다,
닦다 라는 뜻이에요. A man is wiping off. 닦는 중이다. A counter. 정리하는 중이다. 카운터. 우리 카운터라고 하면은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카운터 있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정리하거나 닦고 있거나 이런 사진이면 A가 정답이겠구나. 하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B는요. The man is filling a cup with coffee. filling 뭐죠? 그쵸? 채우다. 그런데 a man is filling a cup. 컵을 채우는 중이다. with coffee. 컵이 있긴 합니다. 컵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커피를 따르는 그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X. C. The man is typing on a laptop computer. 일단 행동하는 부분, 동사 부분 잘 들어주셔야겠죠? The man is typing on. 타이핑하고 있는 거 맞죠? 뒤에도 a laptop computer. 노트북 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요. D. The man is writing in a notebook. The man is writing. 쓰고 있는 중이다. write 나왔죠? 근데 in a notebook. 여러분, notebook은 노트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은 영어로 notebook이 아니고 a laptop computer이에요. 이 notebook이라고 하면 공책이에요. 공책에 무언가를 이렇게 연필이나 펜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D가 답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쵸? 정답은 C. The man is typing on a laptop computer. 아주 깔끔하죠?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Number 3, 3번 문제예요. 우리 한번 파악해 볼까요? 남성분 무엇하고 있죠? 차에 이 가방을 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들 옆에 차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는 어떤 장치 같은 것도 있고 복장 보니까 유니폼, 그렇죠? 유니폼 입고 계시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볼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He is driving a car down the street. B. He is carrying a suitcase up some stairs. C. He is putting luggage into a vehicle. D. He is adjusting his seat. 네,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 He is driving a car down the stree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듣는 순간 He is driving, 오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drive라고 하면 운전하는 동작을 뜻하는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나요? 아니죠. 그래서 He is driving a car 하는 순간 X. 하지만 car, 차가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을 골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 B 같은 경우 He is carrying a suitcase up some stairs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He is carry는 운반하다라는 뜻으로 He is carrying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A suitcase 서류 가방인데 up some stairs 뭐예요? 바로 계단입니다. stairs stair 이란 단어가 왜 나오지? stairs 없죠? 그래서 stairs 듣는 순간 이거 뭐지? 계단은 없는데 라고 X를 치시면 됩니다. C. He is putting luggage into a vehicle. He is putting 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이렇게 두는 것이죠. He is putting luggage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여행 가방 짐 같은 거 luggage라고 하죠. into 어디로? a vehicle. 자, vehicle이라고 하면은 차량을 뜻하는 걸로 car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vehicle이란 단어로 여러 가지 차량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드는 건지 놓는 건지 중요하지 않고 이 문장 자체가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C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D 같은 경우 왜 아닐까요? He is adjusting his seat. adjust라고 하면 뭔가를 조정하다, 조절하다. 예를 들면 안경 위치를 조절하다, 조정하다 할 때도 adjust 쓸 수 있고 seat라고 하면 좌석이잖아요. 좌석.
좌석,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의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죠. 조정. 그럴 때는 adjust라는 단어로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e is adjusting his seat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좌석이 보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뭔가를 조절하고 조정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어울리는 선택지는 C. He is putting luggage into a vehicle.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희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파트 1 중에서 1인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또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진을 봤을 때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 경우 그 사람의 동작, 상태, 그리고 어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게 놓여져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또 선택지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이 사진을 묘사하는 것 같은 단어가 나올지라도 우리 뭐 동작이 틀렸다던가 동작은 맞는데 뒤에 어떤 생뚱맞은 단어가 등장한다던가 할 때는 오답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